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챗 GPT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생각보다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컨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떤 스크립트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들 하나 둘씩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경비비와 함께 우리 다 같이 우행미소로 미소 짓는 이 순간을 즐겨봐. 키즈피티를 통해 배워가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봐. 행복이 넘쳐나죠. 경비비와 함께 우행소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학습하는 이 여정을 떠나봐. 키즈피티는 당신을 이끌어줄 거야. 경비비와 우행미소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 자, 어떠세요? 이 영상. 예. 이 영상은 제가 앞으로 쭉 소개시켜 드릴 AI 강의를 위해서 만든 인트로 영상인데 여기 있는 가사는 누가 만들었냐? 챗 GPT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는 누가 만들고 누가 불렀냐? 예. 수노 AI라는 인공지능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까지 불러줬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만든 합성시킨 목소리입니다. 신기하죠? 예,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 가사를 적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는 가사에다가 이런 명령어를 내려줬죠. 나는 우연한 행복의 캠피디인데 우리 우행미소 식구들과 함께 챗 GPT를 배워 나가면서 같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노래 가사를 적어줘. 그랬더니 그 가사를 적어줬어요. 그다음에 그 가사를 갖다가 수노 AI라는 이런 AI 노래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그 내용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 가사도 조금 다듬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자, 요즘에 AI 얘기가 많습니다. 챗 GPT 얘기도 많습니다. 자, 챗 GPT는 AI의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챗 GPT 얘기가 끝나면 또 다른 AI 이렇게 노래 만드는 거, 사진 만드는 거, 동영상 만드는 거, 예, 뭐 별의별 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 만드는 거, 여러분 식당에 쓰는 메뉴판에 들어간 사진 만드는 거, 뭐 별의별 우리가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AI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 계신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 AI, 특히 챗 GPT 사용할 일이 많이 있어요. 자, 왜 많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신다 하더라도 편지를 격식 있게 제대로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한국말 잘한다고 여러분이 변호사처럼 계약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을 더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미국에서 AI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필요한데 미국에선 더더욱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랭귀지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뭐 캐나다에 사시든 캐나다는 영어 쓰니까 똑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에 사시든 멕시코에 사시든 중국에 사시든 예, 이걸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제가 오늘은 좀 서론이 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걸 쓰면 이 활용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쓰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 기존에 쓰던 뭐 알렉사라든가 오케이 구글이라든가 시리라든가 뭐가 다를 게 뭐 하나도 없네. 혹은 뭐 한 개 빅스비라든가 이런 거와 뭐 말하는 거와 다를 거 없잖아. 괜히 그냥 말하면 더 편한데 괜히 타자 치느라고 더 힘들 수도 있네. 예.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화기 앱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컨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화면에서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컨셉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 옛날에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구글 첫 화면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예, 구글 적혀 있고 밑에 검색창 하나 딱 있습니다. 자, 근데 그전에 우리 뭐가 익숙했죠? 야후, 그다음에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익숙해졌죠? 들어가면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뭐 경제, 뉴스, 사회, 뭐 이야기,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예, 거기서 항목을 눌러가는 방식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구글은 무슨 배짱으로 덜렁 이렇게 심플하게 검색창 하나를 놨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구글이 지금도 전 세계 이 포털 검색 넘버 원이 됐죠. 예, 지금 어느 회사도 그 아성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간단하니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봤던 사람들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챗 GPT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창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구글처럼 해볼까? 그리고 구글처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구글처럼 쓰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구글 때하고 또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먼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다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죠? 예, 도서관에 가면 책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인문, 여기는 사회, 여기는 과학.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이 뭔가 또 찾아보고 거기서 책을 고르고 제목을 보고 고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챕터를 보고 어떤 챕터를 내가 읽을까 이걸 고민한 다음에 그걸 공부하면서 내가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게 예전에 야후라든가 지금의 뭐 네이버, 다음 이런 식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부터 똑똑한 도서관 사서가 생겼어요. 그냥 굳이 책을 갖다가 다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 도서관에 일하는 사서인데 맨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알아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한국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찌개를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있나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그냥 사서가 거기 있는 책을 갖다가 몇 권을 집어줍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 한번 골라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세이브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구글이었던 거예요. 예, 그냥 구글에다가 그냥 적기만 하면 알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쭈루루루 나열해 주는 게 구글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죠. 도서관 사서가 그렇게 훌륭한 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서관 가서 죽어라고 혼자서 뺑이 치면서 가서 책 이것저것 빼가면서 찾아봤던 거예요. 자, 근데 훌륭한 도서관 사서가 생긴 게 구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챗 GPT는 뭐냐? 이 도서관 사서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예, 거기 있는 모든 책의 지식을 다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돼요? 예, 제가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무슨 책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방식이에요. 요리 초보자가 만든 방식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럼 조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아까 그 책을 골라주던 도서관 사서랑은 또 한 단계가 더 올라갔죠. 이게 챗 GPT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조금 차이를 느끼세요? 자꾸 현명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척척 박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 뭐를 의미하냐?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이에요. 자, 먼 옛날에는 우리가 실제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있는 책만큼의 지식밖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가 있죠. 집에 책이 있어봤자 얼마큼 있겠어요? 도서관 가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었죠. 거기서 백과사전도 찾아볼 수가 있었고. 자, 근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야후나 네이버 이런 데는 쭉 정보를 정리해서 나열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좀 유용한 정보 같은 거는 미리 보여주는 이런 방법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글이 나온 거는 도서관의 책을 다 꿰뚫고 있는 도서관의 사서예요. 무슨 책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에 나온 챗 GPT 인공지능은 뭘까요? 예, 도서관에 있는 책을 머릿속에 다 놓고 있는 이런 현자입니다. 이 현자랑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챗 GPT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챗 GPT를 이용하면서 예전에 구글 이용하는 식으로 이용하면 예, 여러분이 100% 이용을 못 하겠죠. 자, 요즘에 챗 GPT 사용하신 분들 많이 봐요, 주변에. 근데 거의 다, 예, 제가 보니까 99% 이상의 사람들이 챗 GPT를 그냥 구글처럼 사용하든가 혹은 그냥 번역기 수준으로 사용하든가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챗 GPT의 능력,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다가 100%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인공지능 처음 시작으로는 챗 GPT,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 영어로 우리가 이메일을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어로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언어를 갖다 잘하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건물주예요. 자, 건물에 세들어 있는 사람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메일을 보냈는데 사장님 물세요. 이거 고쳐줘. 안 그러면 나 화나. 예,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아, 피식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 무시하게 돼요. 예. 근데 제대로 적었어요. 건물 관리자님께 이메일을 드립니다. 지금 건물 2층에 누수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이 새는 바람에 저희 업장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조속하게 신속하게 고쳐주지 않으면 저희 업장에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법적인 그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해결하고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동남아시아 사람인데. 자, 그러면 무슨 생각하죠? 이 사람 한국말 잘 못하는데? 누가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붙었나 보다. 이거 소송 걸겠네? 빨리 해결해 주시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동남아인지 모르면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샀다가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예, 영어 어설프게 하는 거하고 영어 제대로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죠? 이메일 보냈을 때 답장 나오는 게 차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계약서를 적었는데 어설프게 여러분이 뭐 중요한 거 빼먹고 적었어요. 예, 그럼 나중에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어디 디파짓 같은 거 돌려받을 때 제대로 이메일 적으면 상대방 건물주가 디파짓 제깍제깍 돌려줘요. 자,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제일 현명한 챗 GPT를 이젠 여러분이 부하로 비서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든 간에 쉽게 배우는 챗 GPT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이 되게 깁니다. 오늘은 개념이 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얘기를 갖다 쭉 들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챗 GPT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챗 GPT는 챗 GPT한테 역할 줘서 7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해주는 유치원 선생님 톤으로 말해달라고 그러면 7살짜리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한테 강의를 하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전문 용어 써가면서 대학 교수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글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챗 GPT가 아주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챗 GPT의 이름이 앞에 챗이 붙어 있어요. 챗이 뭘까요? 예, 잡담하는 걸 챗이라고 하죠. 우리가 채팅한다고 하죠. 예, 챗 GPT는 뭐뭐 해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채팅.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견도 물어보고 내가 미처 놓친 부분 이런 것 같은 거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이러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게 챗 GPT예요. 자, 그래서 구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급한 거, 안 급한 거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도서관 가서 이번 달 나온 12월 달 자동차 매거진을 보고 싶어요. 예, 그럼 도서관 사서한테 12월 달 자동차 매거진 어디 있나요? 예, 저쪽에 가면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구글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간단한 건 구글에 물어보시는 게 더 나아요. 챗 GPT한테 이 동네에 뭐 한국 음식 파는 식당이 어디 있어? 챗 GPT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구글이 더 빨라요.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처음 가는 페루 음식점이에요. 근데 페루 음식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페루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먹어보면 무슨 맛이 있는지 가기 전에 좀 알고 싶어요. 자,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예, 구글한테 물어봐서 답이 잘 안 나와요. 자, 도서관 사서한테 다시 물어본다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 도서관 사서한테 어떻게 물어봐야죠? 예, 페루 음식에 관한 책은 어디 있나요? 예, 그러면 저쪽 코너 3번 복도에 뭐 두 번째 칸에 가면 페루 음식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있는 책을 다 꺼내 갖고 와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챗 GPT는 뭐라고 했죠? 도서관의 책을 다 읽은 현자예요, 현자. 자,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면 페루 음식은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쫙 얘기해줘요. 자, 근데 거기다가 제 상황까지 얘기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자, 페루 음식에도 매운 게 있나요?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칼칼한 음식이 있나요?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나요? 예, 현자니까 그걸 다 알죠. 예, 거기에 맞춘 메뉴를 골라줍니다. 자, 그래서 챗 GPT가 생겼다고 구글 쓸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일은 구글 써야 돼요. 정보 찾는 건 구글 써야 돼요. 페루 식당이 어디 있는지는 구글에 찾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리고 어디 어디 날씨 같은 거, 뭐 어디 어디 정보 같은 거, 인구 센서스 같은 거 찾는 거고, 예, 구글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의견이 필요할 때는 챗 GPT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챗 GPT한테 식당이 어디 있어, 예, 인구가 몇 명이야, 그다음에 뭐 날씨가 얼마큼 돼,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챗 GPT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챗 GPT 사용하는 거, 예, 돈 들 필요 없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4.0이라고 최신형 챗 GPT는 한 달에 20분씩 냅니다. 자,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진짜 많이 쓰신다? 그러면 나는 20분 내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그때 쓰시면 돼요. 근데 3.5 무료 버전 갖고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구글 지메일 어카운트입니다. 지메일로 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요. 없는 분들은 저랑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챗 GPT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메일 어카운트 한 번만 로그인돼 있으면 다 가입이 그냥 돼요. 가입할 때마다 first name, last name 뭐 어쩌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세이브 됩니다. 지메일 없는 분들은 지금 하나 만드시고요. 지메일 있는 부분은 이 부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지메일로 로그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구글에서 주는 구글 덕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 예, 거기서 워드 프로세스도 있고, 그다음에 엑셀 스프레드시트도 있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툴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를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메일은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자, 저는 우선 구글에 들어갔어요. 예, 구글에 들어갔고 지메일을 만들고 싶은데 지메일이 없어요.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야, 우선 이 구석에 지메일 갖다가 눌러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메일 처음에 창이 나와요. 로그인이 안 됐으니까. 아니면 아까 페이지에서 여기서 지메일이라고 이렇게 찾아봐도 됩니다. 자, 혹은 구글 크롬을 쓰신 분들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지메일 이렇게만 찾아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죠. 이메일, 지메일. 자, 아까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없는 경우에 처음에 어카운트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왼편에 있습니다. 혹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for my personal use,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자, 그리고 first name을 적는 거죠. Ken, last name PD. 자, next.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저는 뭐 3월 1일이라고 할게요. 독립절로. 예. 그다음에 1971년. 젠더는 말 안 하고 싶으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전 남성이니까 남성. 자, 그리고 그다음에 choose Gmail address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맨 밑에는 create your own Gmail address. 캔PD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캔PD 55나 아니면 PDCan760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기본으로 해서 뭐 하나 제안을 해줬어요. 예, 저는 그냥 우선 캔PD 55로 해볼게요. 아니면 create your own 하면 여기다가 그래서 캔PD 369로 해볼까요? 재밌게 369. 그러면 만약에 이 이름이 없으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캔PD만 적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갖고 넥스트 버튼 누르면 예, sorry 이렇게 나오죠. 예, 369를 갖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캔PD 369는 비어 있어요. 제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커버리 이메일 어드레스, 혹시 그냥 리커버리 다른 이메일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그냥 스킵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전화번호를 집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전화번호도 지금 우선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 다 됐어요. 끝이에요. 예, 캔PD 369 지메일이에요. 아까 집어넣은 패스워드 두 개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여기서 I agree 버튼 누르면 돼요. 예, 그다음에 confirm. 자, 그러면 이메일 만드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예, 무료고. 예. 그러면 지메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을 들어가서 언제든지 이메일은 아까 말한 canpd369@gmail.com으로 보내면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카운트 갖고 처음에 이메일 어카운트부터 들어가는데, 이메일 어카운트 갖고 구글 드라이브라는 것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지메일 어카운트를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자, 위에 주소를 갖고 youtube.com. 구글 크롬 쓰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만 쳐도 나옵니다. youtube.com. 자,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우선 캔PD를 쳐보세요. 캔PD. 자, 그럼 캔PD의 우연한 행복이 나왔죠. 혹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자, 캠피디 우연한 행복 요게 나왔다 그러면 옆에 subscribe 이렇게 버튼이 있죠. 예, 구독 버튼. 이게 아직 구독이 안 됐으면 눌러야 돼요. 예, 그러면 구독이 됐다고 나오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 하나를 더 해주신 겁니다. 자, 요거는 꼭 해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구독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캠피디를 구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 GPT를 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주소창에다가 그냥 한국말로 적어도 되고요. 예, 챗 GPT 이렇게 적어도 잘 찾아줘요. 예, 챗 GPT. 그러면 맨 위에 챗 GPT라고 이런 로고와 함께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주소는 원래 chat.openai.com 예, 여기에요. 그러니까 주소가 기니까 그냥 챗 GPT 하고 찾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엔 여러분이 로그인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그인, 기존 챗 GPT 멤버들은 로그인 혹은 처음에 하면 사인업, 예, 사인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인업을 누를게요. 우리 처음 가입하니까 사인업을 누르면 여기서 새로 어카운트를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 집어넣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지메일 만들면 그때부터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예. 밑에 보면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적겠습니다. Continue with Google.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만든 canpd369@gmail.com이라는 거죠. 예,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ontinue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또 생년월일. 예. 아까 3월 1일이라고 했죠? 예, 01 그다음에 1971년. 예. 어그리.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한 번 하면 뭐 그다음부터 뭐 다른 데 가입할 때 이러저러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저것 뭐 어떻게 쓰는지 대충 나오는데 오케이 렛츠고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옆에 보면 챗GPT 3.5라 나왔고 여기에 4를 갖다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20분씩 내야 돼요. 여러분께 오늘은 3.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할 게 없어요. 자, 이게 진짜 황당해요. 보니까 밑에 메시지 밑에 칸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처음에 구글을 봤을 때 그 충격만큼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챗GPT에 오셔갖고 만약에 로그아웃이 됐다. 이제 만약에 로그아웃이 됐는데 여러분이 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 있다가 자, 챗GPT를 다시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 챗GPT 적으면 여기 웹사이트 가죠. 예, 그러면 이제는 사인업이 아니라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한번 가입했으니까 로그인, 그다음에 Continue with Google, 그다음에 아까 말한 캠피디.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챗 GPT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가입하는 거는. 자, 여기다가 우선 예, 질문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 뉴 챗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새로운 챗입니다. 자, 여기서 챗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챗은 뭐죠? 대화, 잡담입니다. 이제부터 챗 GPT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챗 GPT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음 내용을 영어 이메일로 번역해 줘. 자, 한국말로 다음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줘. 그리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컴마를 쳐도 되고 혹은 뭐 콜론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물이 새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샌드 메시지 버튼 누르면 챗 GPT가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카피라는 조그만 버튼 있죠. 예, 이걸 카피하면 복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데다가 복사해서 붙일 때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V, 예, 그다음에 뭐 맥 같은 경우는 이 맥 커맨드 아이콘 플러스 V를 붙이면 붙이게 되죠. 그러면 이메일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로 간다. 아까 지메일로 가갖고 여기 제 지메일 있죠. 예, 컴포즈를 갖고 뉴 이메일을 보낼 때 여기다가 커맨드하고 V를 누르면 혹은 마우스 오른쪽 묻히면 페이스트라고 있죠. 예, 이게 똑같은 겁니다. 커맨드하고 V, 페이스트를 이렇게 하면 아까 줬던 내용이 이렇게 딱 붙죠. 예, 그리고 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이메일 주소 적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하면 솔직히 번역기 돌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상황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12월 24일 위층에 물이 새서 아파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페 청소는 물론 제 가구와 TV 등 총 피해액이 3,500불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매니지먼트가 조속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갖고 딱 누르면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럼 얘가 뭐라고 할까요? 한번 번역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번역해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위에 한번 번역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충분치 않죠. 자, 그래서 자, 위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려고 해.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편지 형식으로 나왔죠. 예, subject 제목이 나왔어요. subject urgent 긴급합니다. Water damage to incident on December 24th. Dear 여기 칸 있는 건 채워내야 돼요. 매니지먼트 팀.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쭉 적었어요. 예, 쭉 적었는데 자,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적어서 요거를 카피해서 도로 이메일인데 가서 이렇게 적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제목은 urgent, 여기 있는 제목은 subject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subject는 여기는 지우면 되죠. 자, 그냥 이렇게 보내면 뭐가 되죠? 예,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기 칸 있는 거 안에는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sky where basement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제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can PD 그럼 제 연락처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2 333 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적어도 연락이라도 올 거예요. 예. 이것도 충분한데 예. 이것도 일반 번역기보다 훨씬 더 잘해줘요.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이상입니다. 자, 위 내용을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예. 위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편지를 써줘요. 제가 적은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예, 근데 되게 격식에 맞게 적어줬죠. 예, 처음엔 뭐냐면 지난 12월 24일 위층에 물이 새서 아파트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펫 청소는 물론 지하 가구와 TV 등 총 피해 3,500불이 피해를 봤습니다. 매니지먼트가 조속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적었는데 제목도 만들고 친애하는 누구누구 이메일에 대해서 뭐뭐뭐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챗 GPT한테 역할극을 줄 거예요. 역할을 해주고 챗 GPT한테 이 글을 적어달라면 어떻게 적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영어를 잘하고 미국 법을 잘 아는 내 비서야. 나를 도와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알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률이나 기타 주제에 관해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파트에 물이 새서 관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돈도 받아야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글 적는 거, 어떻게 번역기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보세요. 피해 사실을 기록하라고죠. 여러분 기록하셨습니까? 예.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두라고 해요. 피해 금액, 피해를 입은 물건들, 그리고 물이 어떻게 새었는지를 명확하게 다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증거 수집을 하라는 거예요. 피해 현장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둬서 나중에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매니지먼트랑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관리 사무실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서면으로 요청서를 작성하라는 것. 서면이라는 얘기는 종이도 종이지만 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종이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에는 계약 조항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계약서를 확인해 봐갖고 이게 임대인 책임인지 혹은 건물주 책임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도움을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조언자입니다. 이게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번역시키는 게 챗 GPT가 아닙니다. 자, 이게 다 준비가 됐으면 자, 우선 이메일을 적어야 돼요. 우선 여러분이 여기서 하라는 걸 다 준비하죠. 사진도 찍고 증거 사무실도 하고 이메일을 먼저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하나씩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물어봐 주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해갖고 쭉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게 필요한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 개씩 질문해 줘. 라고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질문. 자, 관리 사무실에 이메일 주소가 있나요? 또 누구의 이메일인지 보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 사무소 이름 스카이웨어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담당자 프레디 맥. 자, 그다음에 이메일 임의대로 만들겠습니다. 뭐여서 프레디 at 뭐 이래서 skyware.com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요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피해 발생 날짜와 시간. 예. 2023년 12월 24일 저녁 7시. 자, 그러면 이제 시간과 날짜를 정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자, 피해 발생 장소 내 아파트 주소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주소 그다음에 아파트 호수 뭐 301호. 자, 네 번째 질문 피해 내용과 금액. 그러면 카펫이 물에 젖고 TV와 청소기가 물에 젖어 고장 났어요. 총 피해 금액은 3,500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임대 계약서 확인 여부. 임대 계약서에 피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예. 예. 확인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예. 서면 요청서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예. 서면 대신 이메일을 먼저 보내려고 하니까 이메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만들어줘요. 자, 이제 편지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꽤 거창하게 만들어졌죠. 우선 위 내용을 번역해 봅시다. 위 내용 번역. 친한 프레디 맥님, 아까 매니저가 이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예, 이메일이 여러분께 안전하게 전해졌으면 됩니다. 제 이름은 뭐뭐뭐, 제 이름이 안 나왔어요. 예, 칸이 들어가 있죠. 뭐 여기 주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2023년 12월 24일 7시에 발생한 제 아파트의 중대한 물 피해 사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카페 TV 진공청소기가 영향을 받아 총 손상 추정액은 3,500불입니다. 이미 손상에 관한 임대 계약서 관련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긴급하므로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 정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 하면 내 이름은 ken PD, 연락처는 22-333-7777로 해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 집어넣고 다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국말로 나왔어요. 아까 한국말로 번역해 달았으니까. 예, 그럼 다시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죠. 다시 영어로 적어줘.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좀 세게 말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내용을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이게 단호하게 표현해주고 좀 더 전문적 이런 표현 좋습니다. 전문적 그다음에 법적 예, 이런 표현 좋아요. 으로 보이게 고급 영어로 적어줘. 자, 이렇게 적으면 이게 내용이 또 더 장황해져요. 자, 표현이 아까부터 달라졌어요. 예.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통상적인 이메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주면 I trust this correspondence find you in good health. I'm a Ken PD, resident of the 1234 Louis Avenue, apartment 301. 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예. 훨씬 아까보다 더 좋아졌죠. 예. 그러면 요걸 갖다가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아까 이메일, 예.
여기다가 다시 이메일 적을 때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예. 컨트롤하고 V,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하고 V 이렇게 붙이면 이 서브젝트 있죠. 예, 서브젝트는 여기다 적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지워야 돼요. 서브젝트는 얼전, 예, 서브젝트 뒤에 얼전서부터 카피, 요거를 갖다 하이라이터 카피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했고 여기다 붙이고 요 위에 거는 지우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메일을 갖다가 뭐 필요한 이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갖고 이렇게 갖고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방이 받았을 때 이제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겠죠. 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게 이메일 보내고 서 서면으로도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럼 다시 뭐라고 하냐면 위 이메일을 일반 편지로도 적고 싶어. 격식에 맞게 적어주고 미처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적어줘. 자, 반말 쓴다고 얘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예. 그러면 이 편지가 아까보다 훨씬 더 장황해졌죠. 예, 다시 한번 좀 적을까요? 여기다가 번역. 자, 내용이 훨씬 길어졌죠. 저는 2를 적었는데. 자, 이게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부탁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드님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든 편지를 하나 적어줘.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있었는데요?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얼마어치 피해가 있었는데요? 예. 그다음에 뭐 확인해 보셨어요? 예, 얘기해야 되고. 상대방 이름이 뭐예요? 예. 뭐 매니지먼트 컴퍼니 이름 뭐예요?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여러분이 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 편지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예, 아까 지메일 어카운트 새로 만드신 분들은 무조건 구독 누르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 시청료입니다. 예, 무조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세요. 무조건 좋아요는 누르고 보세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 영상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보셔야지 저가 신나서 계속 시리즈를 만듭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갖고 만들었는데 뭐 평상시 보는 것처럼 15,000명, 2만 명 보는 게 아니라 5,000명, 3,000명 보면 전 재미없어서 이 영상을 못 만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많이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피디와 함께 우리 다 같이